여자와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와 안 통하는 남자, 차이는 뭘까요? 오늘은 이 둘을 가르는 세 가지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배우자를 만난 썰 들어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다. 그 반대도 있죠. 아무리 잘생기고 조건이 괜찮아도 대화가 안 통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식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자로 기억될 거예요. 결국 통하는 남자는 외모나 센스가 아니라 대화의 구조를 아는 남자거든요. 남자들이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여자의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은 이 예시를 들으시면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오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으로 시작되는 여자의 이야기는 대부분 30분이 넘어가고 결론은 없고 알맹이가 없는 잡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듣다가 중간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대화는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솔직히 통화나 카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화를 하다가 끊고 싶을 때도 있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오래, 더 즐겁게 나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로의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도 다 알아듣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자는 왜 이렇게 결론 없는 말을 좋아할까요? 이런 알맹이 없는 잡담에 대해 공감을 해줘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게 공감, 질문, 관심을 가진다면 대화가 잘 개선이 될까요? 즐거워질까요? 이렇게 노력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란 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냐, 점심 뭐 먹냐, 퇴근하고 뭐 하냐 이런 패턴으로 대화하다가 실직이 나신 분들이 많겠죠. 이걸 남자의 잘못으로 여기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이건 남자 혼자서 개선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인은 화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화는 낮은 입장에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잘 통하는 대화는 낮은 입장이 기준이 되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심심한 사과, 무운을 빕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걸 몰라서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운이 없으란 얘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 뜻을 이해하게 해줘야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 서로가 대화의 기준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의 기준이 남자가 낮은 입장일 수도 있고 여자가 낮은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저 질문하고 공감하고 관심만을 주려고 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여자와의 대화를 쓰잘데기 없고 재미없게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대화가 잘 통하고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 라고 툴툴댈 때 우리가 그래도 그 숙제는 다 풀어야 네 실력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어요? 아이는 이 대화에 금세 흥미를 잃겠죠. 이 아이는 지금 이런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선생님 너무 하셨네. 오늘은 진짜 너무 많다. 이렇게 반응해야 아이는 맞아요 하면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죠. 즉 대화를 높은 입장에서 반응하면 대화가 끊기게 되고 아이의 입장, 낮은 입장에 맞추면 대화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자와의 대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자랑 대화를 잘 못했던 이유는 여자의 입장을, 그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흥미롭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재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대화법과 질문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셔도 여자에게 서로 잘 통한다, 이 남자 궁금하다, 느낌이 좋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들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여자의 말에 무언가 좋게 보이려고 하고 좋은 느낌의 리액션, 즉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최근에 어떤 로맨스 영화를 봤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는 제목이 뭐예요? 그거 재밌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리액션을 자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단순히 좋게 반응해주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잘 통하는 대화를 위한 시도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우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리액션, 행동을 하려 하지 말고 여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가치관을 알려고 하는 거죠. 원래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제가 원래 로맨스 영화를 안 봤었는데 매력을 전혀 모르겠어서 좋은 영화를 접하지 못했나 싶었거든요. 매력을 좀 빠져보고 싶기도 해서 혹시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 싶었어요. 이렇게 딱 한술만 더 떠서 어떤 기분, 감정, 생각을 느끼는지를 파고들어 보세요. 로맨스 영화를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들어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대리만족인가? 저는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질투나서 안 본 것 같아요. 괜히 남이 달달하면은 좀 그래.
누구 씨는 연애에 있어서 판타지가 많이 있나 봐요. 로맨스 영화 같은 사랑을 해봤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달리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치면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해보니까 엄청 지루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누구 씨는 어떤 매력을 느껴서 달리기를 하시나요? 뭔가 이게 사람들마다 답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만약 매력은 모르겠고 그저 다이어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의지가 대단하네요. 재미없는데도 그냥 한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원래 뭐든 이악 물고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랑은 달라서 저는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내자 주의거든요. 취향, 가치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혼용되어도 대화를 충분히 길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은 우리도 여자도 서로를 이해하기 쉬워지니까 서로의 기준에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잘 통하는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애초부터 잘 맞는 사람도 있죠. 나랑 취향이나 취미가 비슷하고 기준이 자연스럽게 맞는 대화가 처음부터 잘 통하는 사람. 하지만 그런 여자를, 그것도 외모도 예쁜 여자를 운에 맡겨서 찾으러 다니실 건가요? 그런 확률 낮은 여자만 찾다 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관계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시작조차 못하고 끝나버리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기술을 배우는 거겠죠. 우선은 대처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대화는 아주 달라질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이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있거나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그 상태에서 나의 기준, 취향을 공유해서 상대 또한 나를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은 것처럼 반대로 나의 취향에 대해 상대에게 공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의 얘기를 늘어놓는다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먼저 답을 듣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저도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좋아하게 돼서 그 매력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렇게 여자의 어떤 선호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뒤에 원래부터 그것을 좋아했는지를 묻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을 표현한다면은 취향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잘 통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자의 잡담을 이해하지 못했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통 우리는 저 마라탕 좋아해요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저도 좋아해요 같이 먹으러 가요 어디 맛집 있어요? 거의 뭐 이런 식이죠. 너 좋아? 나 좋아. 맛집 어디? 정보 그리고 정보 그리고 정보. 익숙하시죠? 대화의 결론이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공허한 대화를 했다고 느껴지는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자의 수다가 1시간, 2시간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녀관계에 대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하는 것들이 여자의 잡담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리뷰를 잘 안 남깁니다. 남자는 정보를 얻었으면 대부분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좋아요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어려우시면 좋아요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여자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남자에 비해서 리뷰를 굉장히 잘 남겨요. 심지어 리뷰를 써서 자기가 얻는 게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나 이거 해봤는데 진짜 좋았어. 이거는 별로였어. 이렇게 신나서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감정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사적인 얘기를 왜 할까 싶을 정도의 경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며 감정을 나눠요. 여자들이 이렇게 잡담을 하는 거는 서로가 경험한 컨텐츠를 리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게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사 부장에 대해 욕을 하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다.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맛집 리뷰를 하고 있다. 이전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 남자 리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거 가져가고 안 좋은 건 피하자는 리뷰성 대화를 한다고 이해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대할지 갈피가 잡힐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말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리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를 고려해서 대화를 충분히 한다면은 서로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입장과 취향에 대한 대화, 경험에 대한 공유를 충분히 나누면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서로의 감정이 잘 교환되는 대화가 이어지겠죠.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이 교환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자와 1대1로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남자의 호감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보다 멘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오늘 너에게 너 얘기를 좀 듣고 싶어. 너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 물론 이런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여자가 본인 얘기를 이력서에도 줄줄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화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라는 얘기가 섞이게 된다면은 다른 남자들이 정보 교환식 대화에 허덕이고 있을 때 여자는 앞의 남자에게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냥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신뢰와 함께 잘 통하는 남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직접적인 멘트로 선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 대화 중간에 좀 더 임팩트 있게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장생활 얘기나 연예인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근데 미안한데 사실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 나는 오늘 너가 궁금한데 계속 다른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는 식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좋게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보다 성적인 긴장감이 있는 쪽으로 확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들의 언어, 여자들의 심리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쪽에 가깝죠. 남자들이 뭐하러 여자들의 심리를 배워야 되나요?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배워야 매력적인 게 아니라 남자로서 남자다울 때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정보교환식으로 대화를 하는 건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이기 때문이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언어를 쓰는 것과 매력 없는 사람의 언어를 쓰는 것은 명백히 다르죠. 정보교환식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정보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있는 상대도 아니면서 혹은 진심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상대 입장에선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 언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진심이 아니면서 진심이라고 내 자신을 그리고 상대를 속이고 있을 뿐이죠. 어떤 돈이 무지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는 형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느낌이 좋달까? 별 이유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려고 한다면은 과연 그 형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얘도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접근해보려는 NPC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느낍니다. 그런 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 여자 언어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잘 뜯어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를 더 알아봐줘. 나를 더 궁금해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외로움이라고 설명하는 인간 심리의 가장 근간 중에 근간이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서로 사회화하고 세상을 발전시켜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조직에서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열심히 아닌 척들 하고 있지만 서로 열심히 나를 알아줬으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깊은 사유를 통해 나름의 명백한 선호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을 그렇게 납득시킴으로써 말이 잘 통하는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쉽게 되곤 합니다. 결국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는 단순히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대화가 잘 통하는 존재 자체로 매력적인 사람일 테니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그런 남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안에 변화를 시작하게 만든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모두에게 통하는 남자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